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이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코이니머니 시작할게요. 오늘은 엠블록 김용흥 에디터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인 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자꾸 한숨 마시게 되네요. 이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난 1월 달까지만 해도 4개월 연속 지속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2월 들어서 오히려 더 가팔라진 지금 상황이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일단 전날보다 0.38% 오른 9,95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약간 반등한 양상인데요. 근데 지금 이전 약 2시간 전만 해도 또 하락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막판에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1억 원 선이 비교적 이 기점을 통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장중에 들어오면서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금 9,900만 원대에서 1억 원을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제 1억 원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또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금 이 떨어져 있는 이 후반대에 있는 이 시간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즉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보면은 좀 이때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약간 오르는 이 침이 보이죠? 네. 이때가 보면 이제 미국 시간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여전히 최근 일별 가격등을 봤었을 때 새벽 4시, 새벽 4시, 5시 이때쯤에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치솟는 경우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관찰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의 거래가 활발한 경우고요. 그 외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될 때에는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두 시장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볼 때 코인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 시장을 선도하는 곳은 이제 결국 아시아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내에서 부진이 결국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부진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거든요. 네네. 혹시 이더리움의 가격대는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더리움 가격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일단 오늘 차트를 살펴보면 가격이 전날 대비 1.64% 오른 292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 아까 차트는 밑에 이제 숫자가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하고, 한번 그럼 30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30분 단위로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이 절반이 이제 어제고 이제 오른쪽 절반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급격히 떨어졌다가 말씀드렸던 새벽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치솟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됐던 거고 역시나 근데 새벽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이제 들어서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더리움은 조금 반등을 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292만 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달러로는 지금 그 2,000달러를 약간 등락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약간 올라서 지금 2,000달러가 그래도 약간 간신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약간 등락을 좀 약간 오르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약간 가격대가 상승이 조금 더 나은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그 서울에서 이제 월드 크립토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가 개최가 됐죠. 여기 미국에서 개최한 행사인데 이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방한을 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비전을 이제 설파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또 미래에셋 등 여러 국내 금융사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에 좀 가깝다고 이제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네.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이더리움 쪽에 좀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반등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차남 방안이 그래도 이더리움에 조금은 힘을 실어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에디터님이 늘 짚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알트코인 내에서 좀 거래가 활발했던 거 몇 개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알트코인은 이제 베라체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차트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업비트에서 실시간 가상자산 트렌드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알트코인을 이제 베라체인에 볼 수가 있죠.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네.
그런데 가격만 보면은 전일 대비 무려 20%가 하락했습니다. 이건 별로 좀 좋지 않은데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특히 이제 그동안 크립토, 이 암호화폐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해왔던 분들끼리 모여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큰 지지를 받았던 이제 메인넷 프로젝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좀 시작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의 저변에 이제 지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작년이었죠. 작년에 토큰을 발행한 이후에는 이제 덤핑 에어드랍 관련으로 해서 좀 많은 실망감을 좀 안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 좀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좀 큰 선에 의한 자기적인 움직임이라는 좀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거래량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베라체인을 다뤄주다니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잘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비트코인이 너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락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범인 좀 찾아봐라는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홍콩에 마피아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뉴스인가요? 예, 홍콩과 마피아 어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나름 어울리는 옛날에 홍콩 영화를 많이 즐겨보셨던 분들에게는 또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최근 이렇게 범인을 찾는 이유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 시장의 하락세가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도 유독 두드러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금과 은도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홍콩 기반 헤지 펀드가 이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비트와 연계한 옵션 투자에 이제 대규모의 이제 투자를 했었었는데 여기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만약 이게 맞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파생 상품의 청산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또 급변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있었던 사태를 좀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투자로 인한 손실이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산에 의한 하락 아까 10월에도 좀 짚어주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왜 또 일어난 건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요. 이 파생 상품은 사실 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가격 발생이라든지 또 리스크 해지와 같은 목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지금 선물 옵션 모두 다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 보고 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익을 향해서 이제 특히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제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보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게 개인 투자의 위험성만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특히나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작년 10월에는 이제 그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해서 청산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아이비트라고 하는 이제 ETF까지도 여기에 연계된 거여서 조금 더 시장에 큰 경종을 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는 또다시 유동성이 고갈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에 좀 주의를 하시고 시장의 관망세를 조금 더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블루 김용우 에디터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